안녕하세요. 황혼의지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인생을 되짚어보고 삶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한 분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주인공은 63세 박영호 씨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깊어가는 고독감에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51세 여성과의 만남. 이 만남은 새로운 인연을 맺는 아름다운 시작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내민 4가지 요구 조건 앞에서 박영호 씨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요구 조건이기에 30년 넘게 교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하며 포용해왔던 차분한 성품의 박영호 씨조차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년의 사랑과 관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뒤흔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과 삶에서 진정한 신뢰와 이해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과 더불어 인생의 황혼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박영호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호 씨는 올해로 63세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중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다 3년 전 정년 퇴임했고 매달 17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는 그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침 산책, 도서관에서의 독서, 가끔 찾는 문화센터까지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찾아오는 적막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5년 전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 공허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유일한 아들마저 결혼의 분당으로 분가했고 주말에 가끔 들르는 아들 부부와의 만남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퇴교사 모임에서 한 지인이 여성분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 때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년의 사랑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뒤흔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과 삶에서 진정한 신뢰와 이해의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만의 의미 있는 통찰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영호 씨는 약속 장소인 동네 근린공원으로 향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 단풍이 곱게 물든 공원은 가을의 정취가 가득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아내와 함께했던 마지막 가을이 떠올랐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인사소리에 박 씨는 흠칫 놀랐습니다. 뒤돌아보니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소개받기로 한 김미영 씨였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박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소개해준 지인의 말로는 51세라고 했지만 고작 40대 중반으로 보일 만큼 젊은 인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김미영 씨는 10년 전 이혼했다는 것, 대학생이 된 아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월 60만 원의 연금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씨의 교직 생활에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가는 김미영 씨의 모습은 지적이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고 말투에서는 교양이 느껴졌습니다. 30년간의 교직 생활과 은퇴 후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박 씨는 처음의 어색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의 산책이 끝나갈 무렵 김미영 씨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더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에 카페까지 가는 것이 적절할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차분한 태도와 지적인 대화에 호감을 느낀 박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원 입구에 있는 작은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각자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 씨는 이 만남이 꽤 희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미영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제안을 꺼내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지난 10년간의 혼자만의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며 운을 뗐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영호 씨는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서로 마음이 맞아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 전에 500만 원의 보증금을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김미영 씨는 서둘러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증금은 그녀가 앞으로 관계에 쏟을 시간과 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자 남성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의 증표라고 했습니다. 동거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거 기간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제외한 후 나머지를 반환하겠다는 조건도 덧붙였습니다. 커피잔 속 검은 액체가 일렁이는 것을 바라보던 박 씨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서며 수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보았지만 이런 종류의 요구는 처음이었습니다. 보증금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거부감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관계의 시작부터 돈으로 신뢰를 측정하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씨의 충격적인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조건으로 제주도로 일주일간 여행을 가서 결혼 사진을 찍고 싶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문제는 모든 경비를 박 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자신이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 제주도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박 씨의 표정이 굳어지자 김미영 씨는 서둘러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가 부담된다면 근교로 여행을 다녀와도 좋지만 결혼 사진만큼은 꼭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오랜 소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페의 창밖으로는 단풍잎들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박영호 씨는 문득 자신이 지금 현실이 아닌 어떤 상황극 같은 것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지적이고 차분해 보였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은 김미영 씨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조건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이 이야기를 이어갔고 오히려 이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과거의 어떤 상처나 불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영호 씨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처음으로 가진 이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적으로 시작됐던 이 만남이 이렇게 황당한 방향으로 흘러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후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신 후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리 준비해온 듯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꺼낸 종이에는 놀랍게도 동거 후 결혼 시의 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 번째 조건으로 결혼 후에는 박영호 씨의 연금 카드를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매달 170만 원의 연금 중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해진 용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영호 씨가 잠시 말을 잃자 김미영 씨는 자신의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에 따르면 매달 박 씨에게 40만 원의 용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녀가 관리하면서 생활비와 저축, 여행자금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해진 용돈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커피숍의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박영호 씨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3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모아온 연금을 이제 막 만난 사람에게 통째로 맡기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의 용돈을 관리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씨의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더욱 의외였습니다. 그녀는 10년 이상 혼자 생활하면서 자신만의 생활 패턴이 생겼다며 동거를 하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방과 침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녀는 모든 집안일과 명절 준비를 전담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요리 실력을 강조하며
박 씨가 식탁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고 자신했습니다. 덧붙여 자신을 시들지 않는 꽃이라 표현하며 남편의 입맛을 사로잡아 마음까지 얻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박영호 씨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30년 교직 생활 동안 만났던 수많은 학부모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처럼 사업 계약서를 작성하듯 세세한 조건을 나열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조건은 그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년의 동반자를 찾는 과정에서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결혼 생활에서조차 이렇게 완벽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독립성의 문제를 넘어 진정한 부부의 의미 자체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카페의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남의 설렘과 기대는 이미 멀리 사라졌고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박영호 씨의 마음속에는 깊은 회의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신이 찾던 노년의 동반자의 모습인지, 이런 조건들과 함께라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여전히 자신의 조건들이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박 씨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녀의 태도가 오히려 박 씨에게는 더 큰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영호 씨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고 자신의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워진 커피처럼 처음에 따뜻했던 기대감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머릿속에는 문득 30년 전 처음 아내를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는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는 어떤 조건도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 앉아있는 김미영 씨의 제안들은 그런 순수한 신뢰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500만 원의 보증금, 제주도 웨딩 촬영 경비 부담, 연금카드 양도, 그리고 별도 침실 사용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어떤 사업 계약을 논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연금카드 양도 요구는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며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용돈을 타서 써야 한다는 생각에 깊은 모멸감이 느껴졌습니다. 박영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미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어떠한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한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라는 것을 5년 전 아내와의 사별 이후 그는 늘 외로움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들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박영호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미영 씨가 준비해온 종이를 바라보며 그는 최대한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시하신 조건들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에서 커피값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미련도 없이 마치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가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원의 단풍나무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 풍경은 2시간 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박영호 씨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실망감의 한숨이 아닌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의 한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여야 하는데 계약서로 맺어지는 관계에서 그런 따뜻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건 없는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졌던 고인이 된 아내와의 추억이 그의 마음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김미영 씨의 까다로운 조건들 뒤에는 사실 깊은 상처와 아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은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어린 아들의 양육을 위해 10년이란 시간을 참아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신의 상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더욱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보다 5살이 어린 남자를 만나 재혼했지만 남편은 그녀의 돈만 쓰다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떠난 남편은 그녀의 퇴직금까지 가져갔고 그녀는 다시 한번 믿음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쓰라린 경험들이 그녀를 철저하게 만들었습니다. 500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 보장이 아닌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제주도 웨딩 촬영에 대한 집착 역시 두 번의 결혼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웨딩 사진을 찍어보지 못했던 그녀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금카드 관리를 자신이 하겠다는 요구는 두 번째 남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쓰라린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침실 사용이라는 마지막 조건은 첫 번째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밤들의 공포가 만들어낸 자기 방어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내면의 이야기를 박영호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상처를 쉽게 드러내지 못했고 대신 까다로운 조건들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방어적인 태도는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마저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이런 조건들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안전장치가 진정한 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들이 오히려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만든 것입니다. 10년이라는 홀로 된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만의 방어벽을 공고히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벽은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행복의 가능성까지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신뢰는 계약서나 조건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진실을 그녀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동반자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써나갈 소중한 인연을 찾는 여정입니다. 박영호 씨와 김미영 씨의 만남이 보여주듯 이 여정에는 현실적인 조건과 감정적인 필요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조건들도 중요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 생활 방식의 조화, 서로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존중 등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관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년의 동반자 관계에서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가 살아온 인생의 궤적, 그 속에서 겪은 기쁨과 상처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나 조건으로 신뢰를 담보하려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노년층의 재혼이나 동거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만남과는 달리 노년의 만남에는 각자의 확고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화롭게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 함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진심이 먼저입니다. 그 진심이 바탕이 될 때 현실적인 조건들도 자연스럽게 조율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동반자를 찾는 여정은 균형의 문제일 것입니다. 현실적인 조건과 감정적 필요 사이의 균형, 독립성과 친밀감 사이의 균형, 과거의 경험과 새로운 시작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않는 여유와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박영호 씨와 김미영 씨의 만남이 보여주듯 때로는 만남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조차도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조건과 계약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진심 어린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영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새로운 만남이 가져다주는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개팅 실패담이 아닌 우리 사회 노년층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내면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때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박영호 씨가 그 자리를 떠난 것은 단순히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만남에서 물질적 조건과 보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서로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려는 보호막이 때로는 새로운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박영호 씨의 입장이었다면 또는 김미영 씨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 도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신뢰야말로 행복한 동행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황혼의지의 채널에서는 우리 인생의 깊은 통찰과 따뜻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이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